부스터샷이 필요하다라고 예측을 해서 권고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따라주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용석 원장입니다. 코로나19에 관한 영상을 몇 개 올려드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거기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 해요. 코로나 백신 다들 많이 접종하신 것 같아요. 1차 내지는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도 많고 물론 저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꽤 오래전에 2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3차 샷, 부스터샷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는 1차도 맞고 2차도 맞았는데 왜 또 3차까지 맞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걸 사실 전체를 다 이해를 하려면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백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다 아는 거는 너무 복잡한 얘기고 저도 사실 꽤 오래전에 면역학을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간의 면역 반응은 일종의 기억, 그 다음에 강화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고 백신을 한 번 맞아가지고는 제대로 된 면역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2차로 한번 강화를 해서 좀 더 면역력을 제대로 그리고 확실히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기억이 점차 소멸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한 번 더 빵 하고 3차로 부스터샷을 넣어주면 이 강력한 기억이 오래오래 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백신 중에서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되는 백신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걸로는 천연두라고 이거는 이미 멸종이 됐다고 보고가 되는 정도죠. 그러니까 백신을 한번 맞기만 하면 영구히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백신들이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걸리고 낫고를 반복해가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도 변이를 일으켜가면서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몸도 그걸 계속 막아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몸에서 다 그걸 기억하고 관리하기에는 몸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스쳐 지나갔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약간의 면역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비슷한 유사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점차 이 면역에 대한 기억을 희석해 가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기억을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가지고 또 똑같은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러면 마치 처음 걸렸던 거랑 비슷한 식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한번 강하게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몸에서 쉽게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심각한 질환, 이를테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백신을 맞게 되면 이러한 과정들이 좀 더 몸에서 잘 대응할 수 있고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망에 이른 이런 일들을 획기적으로 줄여놓은 건데 백신을 맞고 나서 내 면역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코로나에 이제 이완이 되면 그러니까 걸린다는 거지. 걸리게 되면은 면역 자체가 강화가 되고 이 자체를 굉장히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준비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돼 있고 쭉 길게 끌고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몸이 그럼 코로나 이거 바이러스 심각한 줄 알고 내가 준비해놨는데 별로 준비 안 해도 되나? 스르륵 하고 기억에서 지워나가는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이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 들어오게 되면은 첫째로는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걸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걸렸을 때 조금 더 치명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접종, 그 다음에 3차 부스터까지 이렇게 맞아가면서 스스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매년 독감 백신 맞거든요. 그죠? 근데 이 백신은 부스터샷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거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바이러스, 완전히 종이 다른 거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넣는 건데 이거는 WHO에서 전년도 바이러스랑 그 다음에 최근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 중에서 올 겨울에 유행할 것이 예측이 되는 바이러스들 위주로 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서너 종류 정도를 섞어가지고 여기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접종을 하라고 권고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맞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러면 굉장히 쉽게 이겨낼 수가 있고 걸리지 않을 수 있고 유행이 안 될 수 있는 거 그런 단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WHO에서 예측한 거랑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차마 준비를 못했던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팬데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렸을 때 열도 많이 나고 증상도 심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매년 맞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그냥 그 전해에 유행할 거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백신을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 이제 사견이기는 한데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코로나와 계속 이 단계를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제가 그냥 짧게 생각하기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음 해 요런 변이 바이러스, 지금 이제 뭐 람다, 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냥 내년에 유행할 바이러스가 요런 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몇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접종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요.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인플루엔자 백신 중에서 3가, 4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바이러스들 중에서 예측 가능한 거 몇 가지를 조합해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3종류의 바이러스를 조합해서 만들면 그게 3가, 그 다음에 4종류까지 만들어지면 그게 4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4가 이상을 굳이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얀센이죠. 이제 존슨앤존슨사에서 나온 건데, 얀센 백신은 초창기에 디자인된 것 자체가 1차 백신을 맞고 나면 2차 부스터샷을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되는 걸로 디자인이 돼서 나온 약이에요. 근데 맞아봤더니 1차로만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얀센도 2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FDA라든지 몇 군데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얀센을 맞고 나서 2차로 부스터를 더 맞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하게 나온 거는 없어요. 만약에 얀센에 대한 것도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라고 예측을 해서 권고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따라 주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FDA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승인이 난 것처럼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맞았던 그 화이자 백신은 뭐지? 나는 마루타였나? 그게 아니고, 화이자 백신은 사실 코로나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전 세계로 팬데믹하게 퍼져가면서 위기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백신 같은 이제 약을 만들어서 이거를 시판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제 프리 단계부터 1상, 2상, 3상 해서 시판을 하고 난 이후에도 4상까지 거친 다음에 승인 자체를 뭐 완전히 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하게 퍼지니까 FDA에서도 요 정도면 이제 안전할 거라고 예측이 대충 대신에 뭐 임산부들, 아기들 맞지 말고 건강한 성인 남자애들 위주로 먼저 맞아보자 하고 화이자 백신을 선승인을 내준 거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꽤 많은 자료들이 모였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모아보고 나니까 화이자는 이제 백신으로서 안전하다라고 승인을 내줘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FDA에서 최근에 제대로 된 승인을 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맞았다고 해서 마루타도 아니고 지금 맞는 백신과 예전에 맞는 백신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같은 건데 기존의 거는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급하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FDA 승인이 확실히 났기 때문에 화이자를 조금 더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아니면 얀센 모더나 아니면 뭐 러시아의 백신 이런 것들은 뭐 FDA 승인이 아직 완전하게 나지 않았으니까 위험한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FDA 쪽에서 이 맞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가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베이스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머지 백신들도 곧 승인이 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썰을 풀어보았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